자, 안녕하세요. 고1 학생 여러분. 오늘 명제의 네 번째 시간이 될 건데요. 오늘 명제 증명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려 하는 것들을 오늘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정의. 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그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자, 증명은 뭐냐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을 근거로 그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성질, 그러니까 정의와 성질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의와 성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떤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과정을 우리는 증명이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라고 있는데, 자, 그 과정을 밝히는 걸 증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리라는 건 이거예요.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은 이미 논증이 돼 있는 증명을 가지고 그 다른 증명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것을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증명 과정을 이제는 정리로서 새로운 무언가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의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명제를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될 건데, 요 증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이제 명제에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증명을 하던가, 아니면 대우명제 혹은 여러분들 귀류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논술형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확실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는 여러분들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산술기하 평균이라든지 코시-시보라치 부등식, 이거는 따로 선생님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 정의, 증명, 정리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증명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이제 이 뒤에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필수 1번 볼게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 시간에,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우를 잘해야 대우를 잘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명제의 증명 자체가 좀 참거짓을 판단하기 힘들다면 이 명제 자체를 대우명제로 바꿔보면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고3 같은 경우도 명제를 보고 있는데 그 명제의 참거짓이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꼭 대우명제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 많이 놓치기 쉬우니까 오늘 확실히 잘 느껴보시기 바래요. 자, 문장을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건, 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는 건 얘는 이제 뭐 전체 집합에 대한 전제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우명제, 명제에 해당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명제는 뭐냐면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 이런 거죠. 뭐에 대해서? 자연수라는 범위 안에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얘를 대우명제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뭐이면 뭐뭐이다니까, 뭐뭐가 아니면 뭐뭐가 아니다 부정도 하고 순서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우명제였어. 그러면 짝수니까 뭐야? n이 짝수의 반대, 홀수이면, 그죠?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당연히 참이죠. 대우가 참이면 그 명제도 참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포함 관계로서 다 증명했던 얘기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수학에서, 그쵸?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길게 하자면 배수의 관계, 그건 뒤에 가서 좀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n이 홀수면,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아니면, 그쵸?
n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아마 실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서술형 평가로 낸다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야.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잘 봐. 자, 수학에서 짝수는 뭐라고 씁니까? 짝수는요? 그렇지. 2n이라고 쓰시면 돼요. 2의 배수.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홀수는 뭐라고 씁니까? 그렇죠. 2n-1 또는 플러스 1이라고 쓰죠.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2의 배수의 관점으로 보면 두 가지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2의 배수거나 2의 배수가 아니거나. 자, 그러니까 2의 배수라는 건 어쨌거나 2 곱하기 이렇게 묶이면 좀 자극적인가? 지랄이? 그쵸? 이렇게 묶여도 이러면 2의 배수라는 거예요. 결국 2로 묶이면 2의 배수인 거고 2로 묶으려고 생지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죠. 2의 배수보다 하나 큰 게 되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보자면 잘 봐. 그러니까 첫 번째 증명 과정에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n이 홀수라는 거니까 n은 뭐라고 씁니까? 2k 플러스 1이라고 씁시다. 2k 플러스 1. 2k 마이너스 1이라고 쓸까? 2k 마이너스 1. 당연히 k는 자연수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n이 홀수이면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n제곱은 두 번째 n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k-1의 제곱이죠. 맞나? 그러면 2k-1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k의 제곱이고 맞습니까? 4k의 제곱이고 곱해서 2배 하시면 마이너스 4k가 됐고 맨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1이죠. 자, 이게 2로 묶여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로 묶이는데 얘가 2로 안 묶여 얘들아. 그러니까 2로 묶어버리면 2k제곱 마이너스 2k라고는 묶이지만 플러스 1, 즉 홀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따라서 2k제곱 마이너스 2k는 0 또는 자연수.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짝수가 됩니다. 짝수. 그럼 짝수에다가 1을 더하니까 n제곱은 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홀수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가 뭐 0 또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0 또는 자연수의 2배 하면 짝수죠. 그죠? 짝수에다 1 더하면 홀수죠. 그래서 n제곱이 홀수야. 그러니까 n이 홀수면 n제곱도 홀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대우명제가 어땠어요? 참이야. 대우명제가 참이므로, 그죠? 명제도 뭐다?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우명제를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 잘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수의 관점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정말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배수의 관점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지우고 배수의 관점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연수는 구분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수는 대개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 소수와 소수가 아닌 합성수로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1, 단위수, 소수, 합성수 이런 구분이 있고 배수냐 배수가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배수를 기준으로 잡을 때 어떻게 항상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첫 번째가 짝수홀수, 그러니까 2의 배수라고 기준을 잡으면 자, 2의 배수는 뭔가에다 2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2의 k 또는 2의 k보다 하나 작은 것. 그렇죠? 그래서 자연수는 2k와 2k-1의 구분이 됩니다. k는 당연히 뭐예요? 자연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선생님 2k-2는요? 얘야. 2k-2는 2로 묶여요. 그죠? 그러니까 2로 묶이는 수와 2로 묶이지 않는 수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좀 어려운 문제는
3의 배수를 건드리기도 해요. 3의 배수는 당연히 3의 배수, 3으로 묶이는 숫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보다 하나 모자라는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보다 2개까지 모자라도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네. 그러니까 3의 배수를 관점으로 본다면 자연수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뭐야? 3의 배수거나 3의 배수보다 하나 작거나 3의 배수보다 2개 작거나. 얘야, 3의 배수보다 3 작으면 뭐가 돼요? 3의 배수가 돼요. 왜? 뭐로 묶이니까. 3으로 묶이니까. 그러니까 배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지. 자, 3번 4의 배수는 어떻게 볼까? 그렇지, 4가지가 되겠네요. 선생님 맞아요. 4로 묶이거나 4로 묶였을 때 하나 작거나 4로 묶였을 때 2개가 작거나 4로 묶였을 때 3개가 작거나 4개가 작은 건 뭐예요? 4로 묶인다는 얘기가 되죠. 4K-4는 4로 묶여서 4K 괄호 열고 K-1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선생님이 봤을 땐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여기까지도 많이 등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확률 통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여기 많이 등장하니까 좀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수의 관점은 항상 배수보다 n의 배수, 그러니까 n배수, n배수보다 1 작은 거, n배수보다 2 작은 거, n배수보다 3 작은 거, n의 배수보다 n-1만큼 작은 것까지. 그러니까 2의 배수는 2개의 구분이 생기고 3의 배수는 3개의 구분이 생기고 4의 배수는 4개의 구분이 생기고 n의 배수는 n개의 구분이 생긴다. 여기까지 좀 이해했으면 아주 완벽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배수로 구분하는 방법들 잘 눈여겨보시도록 하고, 혹시라도 증명 과정에서 이게 뭐 여기 나중에 귀납적정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이런 걸 잘 챙겨보고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눈에 익을 만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별건 아닌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 2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 요 형태의 구조가 그대로,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로 등장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수행 평가로서도 많이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변형을 준다면 루트 3은 무리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루트 1을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 풀이가 어떤 관점으로 진행이 되는지 구조를 잘 살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죠? 자, 그럼 일단 귀류법이 뭐냐면 루트 2는 무리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놓고 서술하는 문장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우는 남자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문장, 명제를 살짝 바꾸는 거죠. 뒤에 부분을 부정으로 바꾸는 겁니다. 승우는 여자다. 그쵸? 승우가 여자가 모순임을 밝혀내면 아, 승우는 여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승우는 남자구나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실수 안에서, 실수는 구조가 딱 정확하게 반은 유리수고, 반이라고 얘기하기 그렇죠.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루트 2는 무리수다라는 걸 귀류법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짓은 뭐냐면 루트 2는 뭐라고 써요? 유리수이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루트 2는 당연히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수라면 유리수의 조건이 뭐죠? 그렇죠. 정수분의 정수 형태, 즉 기약분수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맞아? 기약분수,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트 2는 유리수이기 때문에 n분의 n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맞아?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그런 다음에 기약분수니까 얘네 둘이 뭐예요? 그렇죠. m과 n은 더 이상 약분이 되면 안 되니까 n은 뭐예요? 서로 소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루트 2는 n분의 n으로 나타낼 수 있고 m과 n은 서로 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앞에 예제 필수 1번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얘도 이해할 건데, 자, 그럼 두 번째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2는 m제곱분의 n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따라서 n제곱은 뭐예요? 2m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n제곱은 2 곱하기 지랄로 나타날 수 있잖아. 2 곱하기 지랄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n제곱이 2의 배수면 n은 당연히 뭐의 배수야? 2의 배수겠죠. 다시. 자, n제곱은 2의 배수. 그쵸? 맞습니까? n제곱이 2의 배수면 n은 뭐예요? 당연히 2의 배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n제곱이 2의 배수면 n은 2의 배수. 그쵸? 다시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사용했던 증명을 지금은 뭐로 쓰는 겁니까? 정리로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n이 2의 배수기 때문에 n을 뭐라고 쓸 거냐면 2k라고 쓸 거야. 2의 배수니까. 그럼 여기서 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풀면 n을 2k라고 할 수 있죠. 2k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m 제곱이 되네. 그러니까 4k의 제곱은 2m 제곱이 되고, 그쵸? 따라서 m 제곱은 뭐가 됩니까? 2k 제곱이네. 그러고 봤더니 m 제곱은 뭐가 돼요? 2의 배수가 또 돼버립니다. 그치? 그죠? 그러니까 m은 뭐가 되는 거야?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랬더니 m과 n은 서로 서여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m도 2의 배수고 n도 2의 배수야. 둘 다 2의 배수라는 건 둘 다 2로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둘이 이미 기약분수가 아니라는 성립이 돼요.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m과 n은 뭐가 안 돼? 서로소가 아니므로, 그쵸? 루트 2는 뭐가 아니야?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귀류법이에요. 귀류법. 알겠죠? 작년에 우리 학원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저 루트 2는 무리수다라는 걸 변형을 해서 최근에 루트 3은 무리수이다를 귀류법으로 증명하세요가 서술형 평가로 등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루트 3으로 바뀌면 여기가 3으로 바뀌겠죠. 그럼 n제곱은 3m제곱이니까 n제곱은 3의 배수고 n은 3의 배수면 n은 3k 맞습니까? 그럼 3k면 9k제곱이고 3m제곱이니까 m제곱은 3k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m제곱은 3의 배수니까 m은 3의 배수겠지.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면서 따라서 m과 n은 서로소가 아니죠. 위배된다는 거죠. 서로소 유리수 조건에 위배가 돼요. 모순입니다.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루트 2는 유리수라는 정의에 위배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귀류법은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그건 뭐냐면 단순하게 풀이를 너무 암기하려고 해서 그래요. 왜냐면 루트 2가 무리수라는 표현은 저 루트 2가 너무나도 자주 바뀔 수 있어요. 루트 5가 될 수도 있고 루트 7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풀이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소가 뭔지, 그죠? 그 다음에 유리수가 정수분의 정수, 기하분수꼴로 나타나는데 정수가 아니니까 m은 1이 될 수 없거든요. 따라서 m과 n의 관계를 그쵸?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걸 밝혀주는 데 있어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밝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연습할 때는 루트 3으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루트 5로도 한 번만 더 해보신다면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너무 주워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서술형 평가로도 꽤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를 한번 숫자를 바꿔가면서 연습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요거 별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증명 잘 하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자, 어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 했던 게 뭐였냐면 명제 증명에 있어서 첫 번째 대우를 통한 증명이 있었죠. 그쵸? 명제가 참거짓을 밝히기 너무 어렵다면 그걸 대우로 한번 바뀌면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결과가 있다.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류법.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부정을 놓고, 그치? 뒤에 게 아니라는 걸 밝히면서 그게 맞다라는 그게 참이라는 증명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는데 요 두 가지 과정은 전부 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충분히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게 포커스로, 구조를 잘 파악하는 걸 목적으로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명제의 증명 여기까지 정리하게 될 거고요. 긴 내용 아니니까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래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